세대 간의 단절, 요즘 어딜 가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그런데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놀랍도록 치밀한 청사진을 만든 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략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세대가 막힘없이 어울리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뭐 학교든 회사든 아니면 지역사회든 우리 모두가 마주한 질문일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전주홍산교회라는 곳에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세대를 하나로 묶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보면요, 이게 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의 축소판 같달까요? 이 문장 좀 보세요. 세대 간 단절, 개인주의, 문화적 불통, 어떠세요? 비단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죠. 오늘날 거의 모든 조직이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이 불통의 벽을 어떻게 허물려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교육입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커리큘럼에서 시작하는 거죠. 가장 기본부터 다지는 거예요. 핵심 아이디어는 큐티라고 부르는 일종의 묵상 교재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물론 각 나이에 맞게 다르겠지만 핵심 메시지는 하나로 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대 간 대화를 위한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첫걸음인 셈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은 그림이 많은 책으로, 청소년들은 잡지 같은 형태로 같은 주제를 배우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할아버지, 부모님, 아이들이 전부 같은 이야기를 각자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그 얘기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하고 말이 트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아이들은 이런 워크시트를 가지고 자기가 배운 걸 친구들과 나누고 토론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직접 참여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통의 언어가 생겼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판을 따라주는 겁니다. 세대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죠. 이 문장 하나에 이들의 의지가 정말 단호하게 담겨 있어요. 이건 그냥 행사를 하나 더 만드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 예배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자는 건 어른들만의 공간이라는 개념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의 선언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월간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한 달 중 3주는 각자 그룹에서 모이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온세대 연합 예배를 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모이는 걸 어쩌다 한번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매달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상, 하나의 리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연합 예배의 목표는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을 나누고 또 공동체 전체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든 게 억지로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패턴, 우리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전략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똑똑한 부분입니다. 모든 작은 활동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착착 움직이는 그런 설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아이들 정말 바쁘잖아요. 학원 가야지, 숙제해야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흩어지면 안 된다. 단 하나의 강력한 목표를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4주 활동 사이클입니다. 보세요. 1주차에는 찬양으로 먼저 마음을 열고 2주차엔 주제 활동으로 뭔가를 배우고 3주차엔 게임으로 팀워크를 다지고 마지막 4주차엔 생일 파티로 끈끈한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공동체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모든 주간 활동들이요, 사실은 여름 수련회라는 단 하나의 메인 이벤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자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정상으로 통하게 설계된 거죠.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이 전략은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하는 활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구성원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지원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보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 교육도 하고 청소년들 진로 상담도 해주고 또 다 같이 봉사활동도 나가고요. 이건 단순히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한다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지지하고 성장을 돕는 든든한 울타리, 그런 생태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그림, 최종 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 모델이 각 부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사일로 구조였다면요. 새로운 비전은 모든 부서가 뿌리로 연결돼서 함께 자라는 하나의 숲처럼 유기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이 그 비전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제 각 교육부서는 그냥 본부의 지시를 따르는 하위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관리와 통제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걸 의미하죠. 네, 오늘 우리는 한 공동체가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설계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종교적인 걸 떠나서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공유된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그걸 뜬구름 접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조직은 과연 어떤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